비만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성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과를 따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노동을 해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농업으로 이행하게 됐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알레고리죠.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건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농업을 시작한 것은 약 11,000년 전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지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비옥한 지대죠. 왜 농업을 하게 되었을까? 과일이랑 고구마가 지천에 널려 있고 조금 움직이면 사슴, 토끼 잡아먹으면 되는데 굳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건 지구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는 수렵 채집 생활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길 가다 주운 참외를 집에 가져와서 먹고 똥을 싸요. 똥 싸는 데서 참외씨가 싹 터서 참외가 열리겠죠? 아니면 길 가다 주운 콩깍지를 주워 먹다가 콩깍지가 터지면서 콩 몇 알이 저쪽으로 튀었는데 거기서 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길 가다 수박을 주워서 안에 살을 파먹고 씨는 뱉어버렸는데 씨를 뱉은 데서 수박 넝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똥칸 같은 데서 자라기 시작한 과일을 따먹기 시작했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 돼서 똥칸에서 자라는 과일만 갖고는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직접 씨를 뿌려볼까? 어떤 씨를 뿌리는 게 좋을까? 과일은 맛있고 좋긴 한데 쓸데없이 가지랑 잎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탈락. 고구마나 감자, 당근은 어떻죠? 이건 땅 속에서 자라죠? 근데 지금이야 땅을 다 기계로 갈아서 골라놨기 때문에 이런 식물을 키우기가 쉽지만 옛날엔 땅에 돌도 섞여 있어서 심거나 캐기도 힘들고 결정적으로 이걸 캐려면 농기구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때는 끼케야 청동기 시대죠.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를 땅에다 콕 박았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댕강 부러지죠. 그러니까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도 주식으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야생 밀이랑 보리가 자라는데 얘네는 몇 달만 키우면 금방 수확할 수 있고 쓸데없이 줄기나 잎이 크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상당수를 곡식에 열리는 데 쓰니까 아주 효율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밀과 쌀, 보리, 콩 같은 곡식들을 주식으로 삼게 됩니다. 농사의 이점은 무엇이냐? 땅을 그냥 놔두면 먹지 못하는 식물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 땅을 전부 갈아엎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특히 칼로리가 높은 작물을 빽빽하게 심으니까 인구 부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 인구 밀도 지도를 보면 인도부터 일본까지 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인구가 아주 많죠. 이 범위의 세계 인구의 대략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유독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동네는 벼농사지대이고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쌀은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의 인구 부양력이 밀의 인구 부양력보다 높아서 이 지역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시작된 지 11,000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은 칼로리의 90%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를 시킨다고 가정해보죠. 감튀는 감자, 버거는 밀, 콜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하죠. 일부 작물의 영양분의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농업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영양의 양과 질을 맞바꾸게 됩니다. 농업 자체가 워낙 고되기 때문에 농업혁명 이후로 인간이 살이 찌진 않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인간은 살이 찌긴 쉬운 식생활 기반을 갖추게 된 거죠. 우리 부족은 아직도 화살로 토끼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있는데 옆에 부족은 농사를 짓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부족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옆 부족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 근데 옆에 부족이 쳐들어와요. 쪽수에서 밀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들은 빠르게 소멸해가고 농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중국과 중국 주변 유목민족들의 역사를 봐도 중원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유목민족들의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 중원에 동화되는 과정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식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살 아기부터 80살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먹을 걸 생산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이 조금씩 남아돌기 시작하면 식량 생산을 안 해도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군대, 공무원,
정치인,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군대와 공무원 조직을 가진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이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어야 문화 예술이 꼽히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다 농사 짓고 공장 가서 돈 벌어야 되는 생산력이 낮은 사회면은 문화 예술을 할 사람 혹은 그걸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왜 군대도 변변치 않고 상업도 발달 못했나요? 식량 생산력이 딸려서 그렇죠. 당장 쌀도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있는데 누굴 전쟁에 내보내고 누가 장사를 합니까?